이제 김재훈 담임 멘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를 하나 아주 역작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갖기 전에 당신과 함께 무엇을 돌리자.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담임 멘토님 모실게요. 김재훈 담임 멘토님. 이렇게 소개받고 좀 하는 거는 그거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소개하고 제가 시작하고 있었는데 차장님 감사비도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네. 좀 제가 한번 대표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는데 될지 모르겠다는 감성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 이제 선진리 견학을 와서 또 표정들 푸세요. 아까처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뭔지는 이제 앞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얘기도 안 했는데 박수를 먼저 치시고 저 사진만 나오면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사진이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저희 예비 사회적 기업 발표도 나고 좋은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상반기도 하면 되고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결론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주도에 저희가 와 있죠. 참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견학은 어떠세요? 뭐가 좀 좋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꽃이 예뻤어요. 꽃이 예뻤다. 배고플 겨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걸으셨나 보네. 많이 걸으셨나. 기억에 남는 사회적 기업이나 많이 이런 거에 대한 많이 얘기를 걸었어요. 있을 거예요. 오늘 갔던 사회적 기업 어딘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푸른 마이크. 그 어디 갔던데? 오늘 브런치. 브런치. 평화마을. 그렇죠. 그리고 평화마을. 사진도 있고 하니 거기 이렇게 좋았어요. 보시면은 평화마을. 생각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6시까지 이야기 나눌 텐데 이걸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기까지 와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세요? 저희 4월에 처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사진인데 여기 예비 창업팀분은 7월에 오셔가지고 사진은 없는데 저기 창업팀분들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럼 여기 파란 네모에 들어갈 말 뭘까요? 아까는 또 등을 돌리지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업이 끝이 나니까 술잔을 돌리죠. 이거 영상에서 삐처리 해가지고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당신과 함께. 네, 차장님 보자. 시간을 돌리자. 돌아가서 육성사업 신청하지 말고 이런 못 돌릴까? 기억을 돌리. 기억이요. 좋죠.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맞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되게 창의적인 대답들 감사했습니다. 함께 이제 뭘 하기는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돌릴 건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육성사업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12월까지 왔는데 항상 최고로 좋은 것만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지 저희 간에 이제 신뢰가 좀 생겼을까요? 말씀하시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금 실제로 보는 것 같은데 매우 만족했는데. 그런데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왔지? 왜? 그래서 뭐 누가 그렇게 했는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늘 지금까지 오면서 최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려고 했던 것도 너무 걱정 마시고 도움이 되는 걸로 했으니까 편하게 한번 같이 해보면 됩니다. 제가 출퇴근을 대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항상 이제
이제 아침에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미로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책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글을 좀 좋아해서 찍어왔어요. 뭐 한 오솔길 대략 한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또 마침 정오 명상이란 제목이라서 저도 행복한 정화 대표님 계시니까 이 사진을 갖고 왔고요. 책을 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찍어가지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잊어버린 것이 죄는 아니다. 참모팀 분들 까먹으실 때 있는데 항상 생각해 이게 죄는 아니다. 여태까지 내기로 했지만 못 내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죄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하죠. 이렇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참모팀 분들 대할 때도 너그럽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책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책만 해서 의미만 이렇게 갖고 가고 이렇게 책을 보고 할 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창업팀 분들하고 도대체 무엇을 잘 해볼까? 도대체 창업분들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원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도 하고 적어가지고 항상 교육에 반영하고 멘토링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책 근래에 이렇게 기차에서 내려서도 계속 봤던 책이 있어요.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우리 같이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그 네모 속에 이제 플라이 휠을 돌려야 합니다.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여기 짐 콜린스라는 분의 책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유학가답게 다 까먹었어요. 이런 이제 책에 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 책 한 권 같이 읽으면서 같이 아이디어도 샘솟고 조금 서로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얼굴 이제 푸시고 아까처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같이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플라이휠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여 창조적으로 규율 있게 적용하는 순간 당신은 전략적 조합 능력을 얻게 된다. 이전의 성과 위에 새로운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며 조합된다. 이것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저희를 위해서 읽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요거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진 않는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시. 이쪽 팀은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위대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갖고 왔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교육 꿈에 닿기 직전인 분들도 계시고 달성을 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플라이 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플라이 휠이 뭐고 도대체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보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플라이 휠을 왜 돌려야 하고 돌리면 뭐가 좋은지. 근데 그 이유도 없고 뭐가 좋은 것도 없는데 굳이 알아서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여기 성공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실패의 모임은 아니잖아요. 성공하셨나요? 혹시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성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의 올해 목표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받는 거였는데 달성해서 올해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그래서
계실 거예요. 저도 늘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박하게 꿈꾸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성공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역시 말씀이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성공이라고 두면 조금 대답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다 성공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또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육성 사업에 선발되신 것 같으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거는 한번 돌아가면서 짧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왜 육성 사업에 뽑으신 것 같으세요? 김 대표님이 뭐 발표를 적게 잘 쓰셔서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여기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사업 계획을 되게 처음에 되게 못 써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셔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래성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하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환경이 지금 많이 전복이 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고 서류 썼다는 말 거짓 안 하시고. 다른 팀들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간절함이 느껴져서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문제와 저의 진심이 통한다고. 예비 사회적 기업 되신 분 다르죠 지금. 여기 그래서? 육성 대표님. 저는 우리 사회에 저희 같은 기업이 필요하니까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이고 또 이걸 함으로써 그 하는 사람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교육적으로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저희 또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절반은 또 운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방에서 장애인을 교육해서 직업화시키는 그런 아이템 자체가 좀 새롭다라고 느끼셔서 좋지 않았다. 네. 제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도와주고 했던 대답이었나? 네. 저희 말하기 세상은 새로운 이민 여성과 미취업 주민의 어떤 그런 고용에 초점을 두고 뽑아주신 사장님도 경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뽑으신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그때 당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잊혀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하신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전히 조금 뜸이 들여지긴 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차장님께서 한번 보고 나가시는데 우연히 이럴 수가 없는데 나가는 그러면 이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업가 인생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명백하게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성공을 달성했을 때 온다. 좋은 말. 로버트 쇼벌만. 이게 이제 이 책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이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선발됐는지, 왜 뽑혔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근데 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발되신 분들은 왜 선발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몰락의 5단계라는 이 글을 풀라고 하는데 1단계는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선발됐다가 성공이라고 치면 성공에서 유래한 자만심이 시작돼서 더 많은 것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죠. 육성사가 선발대로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만들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다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왔다가 이제 구세주 붙잡기. 구세주 붙잡기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지금 대표님 저를 보고 계신데 뭔가 멘토님이 같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 뭐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회계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우리랑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5단계가 오면 아주 끔찍하죠. 유명무실해지거나 기업이 없어진다. 아니 좋은 날에 갑자기 이런 초를 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기업을 이제 쭉 바라봤을 때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기업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거는 연구를 하신 분이 책에서 한 25년 동안 기업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 이런 형태로 기업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던 것들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육성사업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뽑히고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지고 온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 부정을 할 수도 있는데 12월 31일이 되면 육성사업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둥지를 떠나서 외교사회적 기업으로 길을 가거나 뭐 사회적 경제 조세의 길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나아갈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노파심에 그냥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되죠. 학교에 가면 또 뭐 애가 이렇게 적응 잘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처럼 그런 노파심에 또 걱정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해보는 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플라이를 본격적으로 돌려볼 건데 책이 두껍진 않아요. 되게 얇아요. 100몇 쪽 되는 거라서 갑자기 책을 더 꺼내가지고 읽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 이게 있어가지고 약간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발은 똑같아요. 여기서 창업팀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변곡점이라는 게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한 기업은 좋은 기업이 돼서 계속 성장하고 한 기업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 창업팀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 너무 많이 생기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플라이힐을 돌리면 이렇게 돌파해서 위로 이제 성장할 거다. 어찌 보면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해보면 이렇게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도 도약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세세한 이 단어들마다의 설명들은 다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우리는 플라이힐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이힐을 돌리면 쫙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남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그렇죠. 다들 돌파해서 성장하고 싶죠? 네. 이쪽 팀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대답을.
너무 극찬이시네요. 집중하다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이휠을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주 색깔이라서 힘들게 했어요.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을 이제 거듭하다 보면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플라이를 돌려볼 텐데 영상으로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것조차 힘들지만 오랫동안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밀면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은 잠깐만. 많이 움직이는데. 6.3. 이따가 대표해 주세요. 네, 뭐 플라이를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중요하니까. 이 영상만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 아마존처럼 말이죠.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은 안팎으로 공격받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창업 이후 7, 8년 동안 매출은 급증했지만 손실도 따라서 급증했기 때문이죠. 월가에선 1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투자자들도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경영에 간섭하려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그토록 강조하던 고객 경험이 회사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안 보여 임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제프 베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유명한 경영학계 그루 짐 콜린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를 회사로 초청합니다. 마침 이 책을 출간하기 직전이었던 콜린스 교수는 책에 들어갈 플라이휠 효과를 소개합니다. 플라이휠 효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기업은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위대한 기업은 긴 기간에 걸쳐 훌륭한 성과를 낸다. 이를 위해서는 CEO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시기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활주로를 달려 추진력을 얻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콜린스는 이를 자동차의 기계장치인 플라이 휠에 비유했습니다. 플라이 휠은 동력 없이 관성으로 회전운동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휠을 돌리려면 처음에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를 얻으면 스스로 돌아가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연료 공급 없이도 엔진을 움직이게 하죠. 그러면서 콜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힘을 다해 밀면 휠이 아주 조금 움직이겠죠. 계속 밀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3바퀴, 4바퀴, 6바퀴 거듭될수록 더 빨리 돌다가 언제라고 할 수 없는 시점에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돌파구가 열립니다. 무거웠던 휠의 무게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해서 이제는 밀지 않아도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 휠 효과입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바뀔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지만 오랫동안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밀면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은 혁명적이고 극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울이는 노력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 말에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냅킨에다가 아마존의 플라이 휠 흐름을 그립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었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최저가에 살면서 고객을 모은다. 번 돈을 투자하고 고객이 늘면 판매자들도 많아진다. 규모가 커지면 고정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성은 높아진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합니다. 저자인 베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콜린스의 플라이 휠 개념에서 착안한 베조스의 그림을 본 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를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하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베조스의 그림에서 각 단계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고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아마존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실행이 바로 2005년부터 시작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라임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이 가입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게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아마존의 성공은 제대로 돌아가는 플라이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와 훌륭한 고객 경험으로 가입하지 않고선 못 배기고 가입하면 탈퇴할 생각이 들지 않는 플라이휠 말입니다. 어떠세요? 플라이힐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이것을 그리고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그래도 해야 되니 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본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플라이힐 뭐고 플라이힐 도대체 어떻게 돌리냐,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죠. 한 번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짧게 어떻게 그리는지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성장 전략인 플라이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학의 프로 짐 콜린스가 그에 져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소개한 개념, 바로 플라이휠입니다. 짐 콜린스는 플라이휠이라는 기계 장치의 비유에 어떤 회사는 뛰어나지만 다른 회사는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짐 콜린스의 플라이휠의 영감을 받아 식당 냅킨에 아마존의 플라이휠을 즉석에서 그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주요 장치인 플라이휠은 처음 돌릴 때는 폭발적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면 갈수록 힘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동력을 축적하며 아주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플라이휠 효과인 것입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처음엔 힘이 들다가도 오랫동안 일관된 방향으로 밀다 보면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만 위대한 기업은 긴 기간에 걸쳐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굿을 넘어 그레이트로 간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럼 아마존의 플라이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성장이라는 목표를 플라이휠 중심에 놓고 이를 돌리는 6가지 요소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다양한 상품군, 고객 경험, 트래픽, 판매자, 저비용, 낮은 가격입니다. 다양한 상품군은 고객에게 훌륭한 경험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늘어나니 트래픽이 증가하고 다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3의 판매자들이 아마존 사이트로 더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시 고객에게 더 뛰어난 선택 및 편의성을 주게 됩니다. 이 성장을 기반으로 아마존은 저비용 구조로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이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플라이휠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어느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떠한 투입이 필요한지 규정했으며, 이러한 플라이휠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추진력을 만들고 산만함을 제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플라이휠 중심에는 바로 고객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만의 플라이휠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플라이휠은 어떻게 회전한가? 나의 플라이휠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나의 플라이휠의 순서는 무엇인가? 당연히 당신의 플라이휠은 아마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에 플라이휠의 개념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이 아마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당신이 플라이휠을 만들 때 특정한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플라이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에 맞게 플라이휠이 회전하도록 자원을 집중하세요. 당신 회사도 추진력을 얻어 아마존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혁신의 비밀 워킹 백워드는 디자인 싱킹 랩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니까 조금 더 괜찮으시죠? 그래도 아마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도대체 뭐고 어떻게 돌릴까? 아마존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설명을 더 드리자면 플라이 휠은 요 자체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의 이름을 그냥 플라이 휠이라고 적은 건데 성장을 하려고 목표를 세운 거고 다양한 상품군을 많이 이제 가져다 놓으면 고객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러 많이 들어오고 트래픽이라는 게 접촉자 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판매자도 몰릴 거고 계속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최저가의 제품을 계속 등록하니까 사람들이 아마존으로만 계속 오고 구매자, 판매자도 계속 몰리고 그리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근데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간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우리 창업팀도 플라이 휠이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구성 요소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시작해서 이렇게 굴러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있어야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플라이 휠을 뭘로 굴러가게 할 건지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com 플라이 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려고 고객들이 계속 오겠죠. 그러면 판매자들이 여기 고객이 많이 온대 우리 여기서 팔아보자 라고 해서 판매자들도 일로 가고 그럼 많은 판매자가 있으니까 또 여기처럼 확장이 되는 거죠. 전국을 보낼 수 있고 세계로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이 돼서 수입이 증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제조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 이건 교육하는 곳의 예시인데요. 마련 시간 교육하시고 당시 개선티도 교육하고 교육은 이제 다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오해와 같은 경우에도 강사를 양성할 수도 있잖아요. 803도 다들 이런 걸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교사들을 열정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잡은 거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잡은 거. 교사들이 괜찮고 열정 있는 교사들이 여기 있으면 팀을 이제 만들어서 팀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서 성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브랜드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또 여기로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시작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어려웠거나? 차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차장님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음악제를 예를 들면 이 음악제가 잘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음악제를 돋보이게 할 멋진 제주꾼들이 필요한 걸 제일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제주꾼들이 공연을 잘 하겠죠. 그러면은 관객들이 좋아하겠죠. 여기 가면 진짜 재밌대. 그래서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명성이 증대되니까 여기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특출난 제주꾼이 또 여기 오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돼서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 자체에 그냥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고 이런 게 플라이 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이것과 이것. 이건 뭐죠? 그렇죠? 납득이죠. 이건 뭐죠? 고슴도치죠. 이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조정석이 맡았던 배역의 별명이었나요? 어쨌든 납득이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안에 적용되는지는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7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요거는 김장원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1번에 7번까지 읽어주시고
당신의 기업이 성취해온 성공 리스트를 만든다. 당신의 기업이 겪어온 실패와 실망 리스트를 만든다. 성공과 실망 리스트를 비교하며 플라이힐의 잠재 구성 요소를 알아본다. 삶의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플라이힐을 그려본다.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여 플라이힐의 정수를 포착한다. 성공과 실망 리스트에 견주어 플라이힐을 검증해본다. 고슴도치 콘셉트의 세원 깊은 열정을 가진 일, 세계 최고의 될 수 있는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에 견주어 플라이힐을 검증해본다. 읽어주신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단계만 따라하면 이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플하게 줄였던 건데 책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공 리스트를 만들고 또 실패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뭘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성공한 것 중에 잘 됐던 걸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만들고 나서 이 고슴도치 컨셉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너무 이 고슴도치가 뭐지? 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말을 이렇게 했던 거라서 이거를 하면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잠재 구성력을 만들고 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죠? 납득. 네, 납득이 가야 됩니다.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제품을 더 싸게 하면 당연히 상품이 잘 팔리겠죠? 이해가 가잖아요. 납득이 되는데 당연히 납득이 돼요. 공감도 가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요걸 했을 때 요 결과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면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걸 검증을 해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납득하고 2번에 3번 갈 때도 되고 이게 납득이 다 가야 잘 굴러가는 플라이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슴도치 컨셉이 뭔지 좀 궁금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름을 이 사람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이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벌리는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유명한 수필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토대로 사람들을 고슴도치와 여우 두 분류로 나눈다. 여우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상의 복잡한 면면을 두루 살피는 반면 고슴도치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체계적인 개념이나 기본 원리 하나로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한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건 상관없이 모든 과제와 딜레마를 아주 단순한 콘셉트로 축소시킨다. 고슴도치 콘셉트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왔다. 고슴도치가 뭐 적을 만나거나 하면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이런 원을 그리는 모습에서 이런 의미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컨셉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적어서 여기 중첩되는 걸 고슴도치 컨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깊은 열정을 가진 일, 그리고 자원 엔진 움직이는 일. 이거는 돈이 벌려야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걸로 컨셉을 잡아서 플라이힐을 돌리는 걸 검증을 해야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오야오야세를 제가 잠깐 들어보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청을 만들고 에이드를 만들고 근데 지금 김치도 생각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제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 김치 만드는 깊은 열정이 있는지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김치로 우리가 세계 최고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최고는 될 수 없어도 뭐 열정은 있고 뭐 자원 엔진은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걸로 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두떡만큼은 우리가 깊은 열정도 있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두떡으로 플라이힐을 만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김치가 아니라 떡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이제 창업팀들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할 건지. 그럼 지금 창업 아이템은 다 있으신데 이걸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신 아이템을 발굴할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고슴도치 컨셉트의 창업팀 플라이 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 뭐 예시를 들면 고슴도치의 컨셉트에 집중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곳을 딱 나왔으면은 1번 그러면 우리 강의는 조직을 먼저 구축하겠다. 우리 팀원들을 새로운 직원들을 한번 좋은 사람 뽑아보겠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럼 결과가 딱 나오면 우리 브랜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잘한다. 자두떡은 여기가 최고야. 한 입소문이 타게 되면 이런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후원자라고 나온 건 여기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세요? 없죠. 다 납득이 가시죠. 이렇게 만드셔야 잘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번 저희가 같이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컨텐츠 만들어서 플라이를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플라이를 지금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정을 계속 하면 돼.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장을 거듭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뭐 위대한 기업의 예시로 제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플라이를 설명하면 창업팀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겠죠. 중요한 이런 예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같이. 그래서 그런 걸 기대를 해봤던 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공 실패 리스트 만들고 이걸로 고슴도치 컨셉트를 이건 우선 따로예요. 순서는 우선 제가 잡아놨는데 만들어서 창업팀 플라이힐을 납득하고 고슴도치 컨셉트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아시죠?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얼굴을 좀 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공유해야 됩니다. 발표를 잠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면 시간 여쭤보고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작성이? 어렵긴 해요. 이게 어려운 거 맞습니다. 지금 찾은 시간이 어떤가요? 식사 시간으로? 시간을 지금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 서류는 다 뽑아왔어요. 이거를 하나씩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숙제로 내면은 안 그려보실 거라고.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쓰게 하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지진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지진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컨셉트 집중한 납득이 가는 플라이힐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남겨둔 이유는 아직까지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제 이름 까먹지 마시고 무슨 재원인지는 아시죠? 네. 그런 거 하려고 기억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어려우면 전화하시라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거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써보고 검증하는 거지. 근데 이 검증을 하려면 이게 필수 요소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습하시다가 성공 리스트도 없고 실패 리스트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고도의 컨텐츠도 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걸 만드세요. 그럼 한번 계속 얘기해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우리 이걸로 돈을 벌게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같이 팀원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 하셔가지고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한은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작성을 진짜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안 해보면은 집에 가면 다 까먹을 거야. 물론 자료는 제가 공유하고 영상도 공유할 텐데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작성이 끝나면 공유를 하고, 공유는 이제 이런 순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작성하시고 공유 팀원들끼리 하시고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고, 오늘 지진이 있었지만 우리가 플라이를 돌려라 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 정리하자면 왜 뽑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짧게 가졌어요.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플라이 영상을 봤고 플라이를 잘 돌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플라이는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작성 공유를 꼭 해야 되고 발표도 했다 했는데 이건 이제 숙제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랬다. 이어진 실무교육 당연히 없고요. 진짜 공식적으로 마지막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 공유에만 여러분들 나온 상황이고, 이제는 11기 육성 사업으로는 교육이 없습니다. 전문 멘토링은 신청하시면 계속 들으실 수 있고 그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기억나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도 이랬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드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 여러분들 교육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멘토링도 엄청 많이 하고 치가 떨어지고 하서 나올 만큼 교육을 저희가 실적 평가해서 올려보니 17회? 제가 다 안 넣었어요. 안 넣는데 17회였고 다른 외부 교육까지 여러분 한 20회 넘게 1년 동안 뭐 이렇게 차원이 조금 숫자 떨어지지만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콩나물 시루가 자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3월이나 7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듣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의미 있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 하시길 바라고, 또 성공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이제 이동해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영상 올라왔습니다. 네, 영상 올라옵니다.